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금 전남은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여수와 해남 두 곳이 운영 중이지만 목포 등 전남에서는 추진 중인 곳만 3곳 이상입니다. 여수 케이블카는 20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을 유치하며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케이블카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전남 지역에 좀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케이블카들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여수하고 해남이 가동 중에 있고, 네. 지난 2012년에 이제 영암 월출산에 이제 추진을 계획했었으나 이제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설악산 등과 같이 이제 탈락이 되고, 경남 그 사천 경우는 이제 해상국립공원에서 삭도형 해상 케이블카로 이제 그 허가가 나가지고 아마 지난해 이제 그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 5월 초에는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될 예정이고 12월에는 이제 해남과 진도 울돌목에 이제 그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이제 담양 추월산, 여기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영광 불갑산에도 해상 케이블카를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그 현재 케이블카들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직접 타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도입이 된다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전국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좀 타봤어요. 뭐 삼척도 타보고 통영도 타보고 여수, 뭐 남산, 무슨 설악산 다 타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조망권도 좋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한 곳까지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곳까지 이제 이동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좋긴 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 쪽으로만 이렇게 케이블카를 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 지역에는 관광에서 조금 약간 도외시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관광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케이블카를 좀 설치를 해서 좀 관광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케이블카 붐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케이블카들이 좀 많이들 유치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점들이 있길래 도대체 이것들을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케이블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통수단도 될 수 있고, 또는 산책로로 제한받는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구역들을 쉽게 또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케이블카를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청장님, 그렇다면 뭐 다른 얘기들도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또 이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은 관광 자원은 많은데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이 빈약한 상태에서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관광 산업 활성화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장들이 어떤 특색 있는 바다나 산이 있다면은 케이블카를 유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인 곳 중에 여수가 굉장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수가 이런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된 거죠?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2014년 개통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KTX라든지 각종 SOC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우선 대도시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여천, 과거의 여천, 돌산, 뭐 화양, 순천만까지 해양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에요. 특히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여수 밤바다의 인기는 전국적인 어떤 그 관광객 몰이가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라든지 구례 산수유 축제, 광양 매실 축제 이런 굵직굵직한 그 축제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인구 분포가 근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산권과 같은 대도시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그 경도 투자 사업자인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는 원래는 우리 서남권이 이제 해양 관광의 메카였습니다만은 2014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해양 관광이 완전히 동부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직접 또 이렇게 해설도 해보시고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직접 또 타보시기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수 케이블카 성공 요인이 뭘까요? 아니 청장님께서 앞에서 다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성공 요인이라고 또 하나 다른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이용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서부권에서도 동부권으로 여행을 갈 때 꼭 포함시키는 게 해상 케이블카인데 그 이유를 들자면은 70세, 80세 이상의 노약자분들 또는 어린이 아이들에게 꼭 그 상품을 끼우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동하기 용이하지 않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해상 케이블카가 아닌가. 근데 근래에 와서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인구 비율 중에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욱더 해상 케이블카가 많이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또 개통을 합니다. 여기 네네. 목포에서. 네네. 개통을 하면 여수와 비슷한 현상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4개의 어트랙션과 그 어떤 상품 구성을 조금 이렇게 목포 안에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목포 근대 역사 거리가 도시형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대 역사 거리하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해상 케이블카 이렇게 하면 또는 다양한 전시관과 박물관이 있어서 이것을 가족형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가 나오면 두 번째는 먹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포를 360도로 전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해상 케이블카의 그 유달산 승강장,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뭐 동남쪽으로는 이렇게 고화도나 영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신안의 다도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야경 투어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저녁에 낙조를 해상 케이블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이렇게 하당으로 와서 또 그 분수 해상 분수 쇼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타스틱하고 익스피리언스한 그런 경험을 해상 케이블카하고 목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 좀 어떻게 좀 더 추가해 주시죠. 그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이제 천사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선안권에 이제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시너지 효과는 이제 개통 초기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수하고 우선 비교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해요.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자산공원에서 탑승을 해서 이제 돌산도에 내리면은 돌산을 전체를 이제 관광하고 다시 여수로 오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다 이제 여수 자체에 또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고 시내 전역에 걸쳐서 이제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여수 밤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는 길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여수보다는 훨씬 길지만은 문제는 편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달산에서 승선을 해서 고화도에 내려서 다시 고화도를 보고 목포로 나와줘야 되는데 유달산에서 고화도로 건너가서 고화도에서 해남 진도 완도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천사대교하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개통에 맞춘 초기에는 호기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은 시내 뭐 볼거리, 먹거리, 또 살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프라를 갖춰서 그 고화도로 갔던 그 편도 탑승객이 목포 시내로 들어와서 목포 전역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좀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지금 뭐 여수의 사례도 있고 또 목포가 지금 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국에 이제 케이블카 열풍이 이제 불어닥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보행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편리성은 있지만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국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22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여수하고 한 4군데 정도라고 그럽니다. 4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케이블카 비슷한 순천만의 이제 스카이 큐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광양제철이 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지만은 막대한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함으로써 순천시하고 지금 굉장한 갈등이 지금 해서 지자체 그 부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도 이제 염려스러운 게 굉장히 이제 긴 거리의 케이블카를 가지고 있지만은 시설 투자 재정 투입이 초기에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회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약 510억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낸싱이 금융 대출이 지금 한 뭐 480억, 90억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일수록 우선 이제 탑승객에 대한 그 탑승 요금이 비쌀 거고 요금이 비싸다 보면은 이제 인근 지자체들하고 그 경쟁력 측면에서 약해질 거고 또 금년 말에 개통 예정인 해남 진도 간의 울돌목 해상교통도는 우리가 유달산을 횡단한다는 것 외에는 바다를 건넌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자체들이 좀 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하면은 인근 지자체들이 개통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즉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고 영암 월출산도 등산해보고
해남 두름산도 가보고 또 여객선사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케이블카도 타보고 여객선을 타고 흑산이나 홍도, 제주, 섬 지방을 관광하는 이런 어떤 패키지화된 상품들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뭐 좀 다른 의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건설되는 케이블카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자씩을 낳았어요. 10자씩을 낳아서 다 정성껏 키우죠. 정성껏 키운데 그 중에서 성공한 아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저희가 현재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이 또 이렇게 다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접근성도 좋고, 그죠? 뭐 KTX나 SRT나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나 그다음에 저기 바다의 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목포가 또 잘 나가던 시절이 지금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1930년대부터 70년대 그때만 해도 진도, 완도, 해남 이쪽하고 다 우리가 생활권이 목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해상 케이블카는 단지 목포의 것이 아니라 진도, 완도, 해남 이쪽 한평, 무안 다 아우르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서남권의 어떤 심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겠고 또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어요. 편도형이다. 물론 목포에서 와서 케이블카 타고 완도, 진도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진도, 완도, 해남 왔다가 목포로 와서 해상 케이블카 타고 서남해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또 신안에 왔다가 케이블카 타고 KTX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어떤 문들이 관광의 문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 인근 지자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단순하게 목포 케이블카니까 목포만 갈 것이 아니라 주변도 다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안들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런 방안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전남도나 신안, 목포 이렇게 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관계 기관에서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 좀 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청장님 뭐 이 부분 좀 더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서남권의 관광 랜드마크가 된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랜드마크로 결집을 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근 뭐 영광, 한평,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이쪽에 이제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다 이제 각 그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축제들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하고 이런 이제 인근 지자체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축제에 이제 참여하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고 또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그 축제장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 이제 할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들의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런 정책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강진 고려청자 축제하고 장흥의 이제 물축제가 거의 이제 공동 축제 형식으로 하면서 같이 이제 홍보 전략도 짜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가 중심이 되든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든 우리 서남권 9개 시군의 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맺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그 탑승객을 가진 부분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여객선사들하고도 제휴를 해서 탑승권을 가진 승객에게는 여객선 운임을 할인한다든지 또 여객선 승선권을 가진 사람은 할인한다든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KTX하고 목포에서 제주 가는 시월드가 이제 제휴를 맺어서 서로 할인을 해주는 윈윈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선왕권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또 고민이라든가 또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에 수없이 방치된 관광 요소들, 차별화된 콘텐츠보다 일단 만들고 보자 식의 우후죽순 케이블카 건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꼭 케이블카만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답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